네, 오늘은 인터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의 정봉주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잠깐 정치 현안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저희 작가한테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저희 작가가. 아, 작가가? 이렇게 예. 이게 원고가 조금 전에 바뀌어져서 들어왔는데 예. 제가 원래 뒷부분에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요걸 들어가 있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설이 사실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들으시죠, 본인도? 당원들이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좀 지난주에 좀 있다가 송영길 대표가 뭐 이번 주부터 나오면서 예. 약간 들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더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선거 패배 이후에 당원들에게 가장 힐링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당원들한테 하니까 예. 당원들이 지금 시기에는 우리를 힐링할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기는데 아둥바둥하는 이런 선거보다도 정말 국힘이 잘못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공격형, 전투형 이런 후보가 필요하다.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를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진 것은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내로남불은 일단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심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희열과 예. 쾌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로남불은 좀 지워진 것 같고요. 그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공격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토지에는 기급이 있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하는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부동산 계급제는 철폐하겠다. 그러면요. 모든 서울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용산 국방부 건물보다는 더 높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고도 제한이 반드시 걸립니다. 예. 저는 철폐하겠습니다. 용산 미 국방부로 그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잠시만요. 한다면 지금 저는 철폐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매주 예. 정치 평론 현안에 대해서 좀 예리하고 그런 분석을 듣기 위해서 모시는데 지금 당사자 인터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공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나간다면 지금 저는 철폐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셔서 만약에 제가 나간다면 저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강남 지역, 그다음에 용산 지역 이쪽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침해 위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염려 없다. 정봉주가 나가면. 예.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갈지 말지는 예. 당에서 전략 공천할지 경선을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그것을 연습을 보고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러려고 저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냥 현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예, 늘 현안이고 늘 그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더 여쭤보면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예, 용산으로 난 가겠다. 예, 근데 서울시장이 만약 되시면 예. 안 돼. 못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는 건 못 막죠. 근데 서울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이런 걸 두고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어쨌든 예, 용산으로 당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갔는데 예, 서울시장이 난 몰라. 바로 그 옆에 57층짜리 아파트 지어도 돼요. 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그쪽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바로 옆에다가 딱 허가를 내줘서 지금 항공 보안 네. 그러니까 그 공중 보안 문제 예. 반경 8km, 4km 줄이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비행금지 하거든요. 구역 설정하는 문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쪽을 내려다봐도 이것이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옆에 높은 호텔을 짓겠다. 그럼요. 고도 제한을 뭐 하려고 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58%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만약 출마한다면 만약 그럼 민주당 예. 당원들이 예. 저를 후보로 만들어 준다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저거 국방부로 이전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곱하기 2나 3쯤 해갖고 제대로 전달할 겁니다. 출마 제일 공약은 뭐 삼각지에 67층짜리 타워를 짓겠다 뭐 이런 그런 또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막지 않겠다. 막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하겠다면 제가 방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요? 네, 했어요. 셋이. 예. 오시는 중에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에 이제 지금 합당하자고 하는 김동연 이런 분들도요. 정치는 대의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다 갈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일 전에 이사를 가야죠. 이사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주소지가 된다.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 지역의 일정 정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치하고 다릅니다. 중앙정치 국회의원은요, 거주지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주에 살고 있어도 예. 전국의 정책을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주에 살고 계신 분이 종로에 출마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주소 제한을 두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의 일정 정도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지역의 연고성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에 무슨 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선언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된 것으로 예. 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본선 가기 전까지는 제 비판의 현재 대상은 아니고요. 관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제 비판의 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김동연 아니, 정봉주 소장님, 봉연구소의 예. 정봉주 소장님께서는 경기도로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나가신다면 이제 명분이 듣고 있는 없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로 듣고 계신데 굳이 경기도에 나가면 안 그분이 된다고. 나가시려고 한다면요 서울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봉도사님이 양보하시더라도 서울에 아니죠. 갔다. 저하고 경선하자는 거죠. 제가 만약 그렇죠. 나가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붙으면 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 계속 같아서. 오늘 그 죄송합니다. 유도 신문하고 있는데 제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때도 종로 출마를 고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도 이번에 권유가 있었는데 서울은 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없었다 서울은. 예전에 뭐 총리 권유도 있었지만 고사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종로 고사하고 서울 고사하고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은 곳 같은 곳은 피하는 좀 기회주의적 발상처럼 보여요. 기회주의적 이거 예. 이거 제목 써도 되나요? 그러면 기회주의적? 쓰세요. 예. 왜냐하면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그 정책을 집행한 분하고 회의 이후에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는 있지만 썰전이 아니라 설전을. 정책 실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건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해야지 왜 저렇게 비판하지? 저것은 정작 비판에 자신은 없지만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기회주의적으로 좀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뭐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번에도 2월 27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후보하고 예.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3월 1일 날 단일한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투표용지에 김동연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사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 투표가 이번에 많은 게 이제 안철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투표지에 있었죠. 그렇죠. 투표에. 저는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를 돕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한다면 2월 27일까지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럼 이번 선거 와중에 이재명 후보를 그 행간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좀 애를 먹인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 하나 하고요. 화끈하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 저 대표가 충북 출신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30년 살고 아주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아주대학 총장을 했죠. 아주대학 총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출마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요. 오히려 그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 출생
충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여러 지금 그 거명되는 서울 문제예요. 그다음 경기, 충북 이런 중에서 이긴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긴 지역을 찾아서 양재를 찾아서 온 것은 아닌가 이런 행태를 우리는 정치권에서 그러면 기회주의적이라고 사실 민주당 봅니다. 내에서도 예. 그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예. 염태용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다 출마 선언했죠. 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대표에 비해서 약간 인지도가 낮아서 경쟁력이 있겠냐는 우려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있어서 예. 그런 제안이 김동연 대표에게 갔다라고 얘기됐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책임질 수 없는 분들이죠. 대놓고 얘기해야죠.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동연 후보에게 경기도 출마를 권했다. 누가 권했나요? 그건 여의도에서는요. 하루에도 설이 수십만 개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정작 권하고 싶으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권해야죠. 지금 비대위원회에서요. 경기도 전략공천, 예, 그다음에 서울 전략공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를 했을 때는요. 제일 잘 싸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승리한 패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당은 패배했지만 승리는 누가 했냐면요. 당원들이 했습니다. 당원들은 승리했다. 당원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부상투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나오면서 명분은 없지만 이번 대선 때 예, 너무 부상투원이 있어서 전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 경선을 해서 제일 잘 싸웠던 당원들에게 선택을 넘겨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전략공천합니까? 그래서 전략공천 얘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다. 경선을 해야 된다. 당원들의 판단을 쫓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민주당 얘기는 요걸로 하나 마지막에 여쭤볼 텐데요. 계속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다른 당도 얘기할 게 있어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제가 좀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좀 더 여쭤볼게요. 그 경선에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할 생각은 있습니까? 저요? 예. 당원들께서 지금 그 하라고 하는 지지가 높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정작 정말 나가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가는 것이 힐링이 되고 예. 민주당이 바로 쓰고 민주당이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소통하고 있는 당원들의 70~80%는 예. 나가라는 쪽으로 그 열렬히 성원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희 댓글을 보니까 예, 나가지 말랍니까? 정봉주 화이팅, 예, 정신 승리, 예, 카 앵커, 정봉주 실수하네 또 있고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팅창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가 높으면은 화이팅 있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하나만 찾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 개 있는데. 김동연 화이팅도 있고요. 예. 서울시장 땡큐 뭐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세요 진행을. 안 하는 척하면서 지금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중립적입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그래서 어이쿠 이건 전할 수가 없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정색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모든 결정은 지금 당이 좀 소란스럽고 당이 지금 그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에는 절망의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꽃도 언젠가 시든다. 그럼 그 절망의 꽃이 그 시들 때쯤 희망의 꽃이 피는데 예. 제가 그 희망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래 그 대신에 이 모든 결정은 당원의 당원이 손에 하는 거다.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 결정을.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요. 예. 당원들이 신이 납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요. 투표장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국힘 지지하는 분들은 60%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집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뉴스 시청률이나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하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희는 축구 한일전 예.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그런 기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기분이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정봉주가 경선에 나가면 나가면 일단 재밌다. 일단 흥행은 되는 거죠. 흥행은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이재명 후보로 찍었던 분들이 적어도 저는 99.9%는 투표장에 나오게 할 그런 자신과 그런 동력은 있습니다. 예. 최신 버전의 댓글을 읽어드리면 예. 좀 맞아요 저한테- 정봉주님
그건 당연한 얘기고 앞에는 그냥 뭐 이렇게 부르신 분도 예. 있는데 부정적인 거 좀 찾아보는 중이죠. 정봉주도 합니다. 그렇게 안 찾아도 돼요. 바로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도사님 신경 써서 예, 좀 좋은 걸 많이 찾으시네. 어떻게 희망의 꽃이야 카카카카카가 17개 정도 있고. 아, 그분은 예. 저겁니다. 태극기 부대. 아 그런가요? 예.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 예. 오늘 원래 안철수 위원장 얘기와 이준석 예. 대표 얘기를 하자고 저랑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왜 조금 부족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고 예. 다음 주에 혹시 결심이 서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3, 4주 동안 계속 결심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아주 당당한 정봉주보다 간봉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을 끝까지 보겠다. 오. 예. 간철수만 있는 게 아니다. 간봉주도 있다. 간봉주. 예. 예. 일단 뭐 약주를 전혀 안 한다시니까 간은 좋으실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봉주 의원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